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제 3편입니다. 자, 이 3편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정신 집중해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3편 출발합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줄여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청년 늘고, 청년 외 늘고, 전체 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청년이 큰 폭으로 늘고, 청년 외 소폭 감소, 합치니까 플러스. 이번 세 번째 파트는요, 청년이 소폭 감소, 청년 외가 큰 폭 증가, 네팅 치니까 그래도 플러스 2.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청년이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요거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는 말이죠. 청년이 줄었다. 그런데 청년 외는 늘었다. 결과 전체는 늘었다.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요 경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이걸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제도는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 세액공제를 계산하겠습니다. 17년도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년이 플러스 3, 청년 외가 플러스 2, 전체 플러스 5, 전체가 플러스 나왔기 때문에 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 마이너스라면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플러스 3이니까 3 곱하기 1100. 2 곱하기 700, 4700을 2018년도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4,700만 원을 요 금액을 이제 공제를 받았고, 요 금액은 두 번 더 받는다. 전체 1, 2, 3, 세 번 공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는 전제하에. 자, 2018년도는 뭐 그렇게 1차 년도니까 어려울 거 없고요. 2019년도가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2019년도 이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2018하고 비교를 합니다. 청년이 마이너스 3입니다. 3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청년 외에는 플러스 4명이 돼가지고 네팅을 하니까, 합치니까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체가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액 공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마이너스니까 뭐 전혀 할 거 없죠. 제로입니다. 자, 플러스 4니까 4 곱하기 700 아니라 그랬죠. 왜? 전체가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한 명, 요 숫자를 한도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1입니다. 1 곱하기 700. 그래서 2019년도의 1차 년도 세액공제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그대로 들고 와서 1차 년도 세액공제 2019년도 세금에서 빼면은 됩니다.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2019년도는 이제 700만 원 방금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온 거 4,700만 원, 5,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는 700 맞는데요. 요게 조금 틀어집니다. 이제 그거 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18, 19를 비교했을 때 청년이 마이너스 3. 그런데 전체는 플러스 1. 그런데 청년 외에는 큰 폭으로 증가.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청년이 줄었다. 그런데 전체는 증가했다. 자, 이랬을 때 2차 년도 세액공제, 즉 2018년도에 받았던 4,700이 그대로 넘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줄여서 넘어올 것인가, 그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018년도에 우리가 공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일단 한번 보셔야 됩니다. 2018년도에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3 곱하기 1100, 플러스 2니까 2 곱하기 700, 이래서 4,700이었죠. 그런데 2019년도에 청년이 마이너스가 탁 뜨는 바람에 떴기 때문에 2018년도의 청년은 이제 제로입니다. 이걸 받으시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됩니다. 18, 19 비교했을 때 19년도에 청년이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18년도 우리가 계산할 때 요 플러스 3이 이제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청년 외에는 요거는 그대로 가시면 되죠. 이거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제로를 시켜버리고 1,400만 이제 2019년도에서 이제 공제받을 24년도 세액공제는 이제 1,400을 들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2019년도 1차년 세액공제 700 계산했죠? 요거는 청년 외 것만 반영한 거 아닙니까? 왜?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청년 외 거, 그것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00이었고, 4,700이 그대로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 4,700 계산은 여기에서 청년은 제로로 시키고 청년 외 것만 이제 넘으면 됩니다. 그게 1,400이었죠. 그래서 청년분은 발라내기.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하고 1,400만 원 두 개 합치면은 2,100만 원 이렇게 이제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잠깐 국세청이 잠깐 여기서 일단은 불러 세웁니다. 뭐가 하나 빠졌다 그럽니다. 그게 뭔지 다음 페이지 보시죠. 추징세액이 나옵니다. 추징세액. 자, 이게 추징세액이 말이죠. 핵심 키워드는 청년이 감소한 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페널티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자, 추징은요, 전에 공제받은 거, 이 사례에서는 2018년도에 청년 3명 곱하기 1,100 해가지고 3,300만 원 공제받은 거 있잖아요. 그 공제받은 것 중에서 이제 추징, 뱉어내는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국가는 청년 고용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고, 청년을 만약 잘랐다. 국가는 제발 청년은 자르지 마. 이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청년이 줄어들면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추징을 당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조금 참으세요. 왜냐면은 법문구 여기 요거 시행령에 있는 요걸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읽어보시죠.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분명히 세종대왕이 창시한 한글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상시 근로자라는 것은요. 전체 숫자를 말합니다. 전체는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런데 청년이 마이너스였다. 그럼 우리가 본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청년이 소폭 감소, 청년 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은 전체는 감소하지 않겠죠? 그죠?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입니다. 청년이 아까 4명 감소, 아니, 청년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청년이 소폭 감소, 청년 외가 큰 폭 증가. 그래서 그 덕택에 전체가 플러스가 나온 요 경우를 이렇게 어렵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죠? 저 같으면 이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법을 만들 때. 그죠? 청년이 청년이 소폭 감소하였고, 청년 외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말을 쓸 건데, 법은 유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아하, 한번 머리를 회전을 시켜야 이해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라. 공제받은 세액이라는 건요, 2018년도에 공제받은 걸 이제 뱉어내라. 이 말입니다. 왜?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국가는 청년이 줄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문구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쳐다보면요, 또 혈압 오릅니다. 저도 이거 쳐다보고요, 혈압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추징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휴, 한번 읽어도 숨이 찹니다. 별거 아니에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청년 수하고 2019년도 청년 수를 비교해가지고 몇 명이 줄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표 보십시오. 아까 3명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을 적으면 돼요. 3 곱하기 요거 법 29조의 7 1항 1호의 금액 요거는요. 청년 한 명당 아까 1,100만 원
나왔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적으시고 마이너스 요거는 마찬가지로 한 명당 청년 외 700만 원입니다. 700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400만 원이죠. 400 곱하기 300은 1200입니다. 이 1200만 원을 이제 2019년도에 세금을 뱉어내라 이겁니다. 뱉어내라. 왜 뱉어냅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4,700 받을 때 청년 3명 곱하기 1,100 해가지고 3,300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요 금액만큼을 뱉어내라 이 뜻입니다. 자,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이 정도로 일단 머리에 넣고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전체 총괄표를 보면요. 자, 청년이 소폭 감소, 청년 외가 큰 폭 증가, 청년 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 덕택에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다? 청년이 줄었다. 청년이 줄었다. 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청년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페널티를 두들겨 맞아야 된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쉬운 것부터 2019년도 1차년도 세액공제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청년 외것만 반영해 본 결과 한 명 나왔으니까 700만 원. 요게 넘어올 때는 아까 청년분은 2018년도 계산할 때 청년분은 발라내고 비청년분 1,400 요것만 들고 오라 그랬죠. 오케이. 요 두 개는 공제금액입니다. 그죠? 그죠? 공제를 받는 거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추징세액이 1,200 있었잖아요. 1,200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방금 계산했던 거. 그 1,200만 원을 이제 추징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두 개 합친 거에서 요 두 개를 요걸 빼버리면 이제 900만 원. 딸랑 9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도 공제를 받는 게 어디입니까? 왜?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페널티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납부하는 금액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좋았죠? 이때는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이제 1,200만 원을 갖다가 도로 뱉어낸다. 이 구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제 총괄표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2018년도도 전체는 늘었죠. 2019년도도 전체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보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 2019년도 1차년도 세액공제는 청년 증가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할 필요 없고 비청년 증가분만 아까 계산했죠. 그게 얼마입니까? 700이었죠. 자, 요거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왜?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요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2차년도 세액공제 여기서 넘어오는 거는 청년 증가분은 제외하라 그랬죠. 그래서 비청년 2명이었잖아요. 이때 2 곱하기 700, 1,400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페널티가 아까 1,200 나왔잖아요. 1,200을 이제 뱉어내라. 그런 구조입니다. 1차년도 공제는 받으세요. 2차년도는 공제를 넘어오는 거는 해줄게. 그러나 청년 거는 제외하고 받아라. 그리고 이때 공제받은 거는 산식에 의해서 1,200 뱉어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래도 요걸 기억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추징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했습니다. 법 조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 핵심은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는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가 아이고 착하다. 그래, 세액공제 해줄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순간 청년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안 해주고 뱉어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페널티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국가는 청년 실업이 가장 중요하다. 청년이 줄어들면은 일단 무조건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마이너스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